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자꾸 집을 샀으면 좋겠다. 사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통계 자료인데요. 아마 OECD 자료를 갖고 온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통계를 내는 기관마다 약간 차이는 있고 제 생각에 한국에서 제출한 자료는 아무래도 뭐 감정원에서 낸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그거까지는 안 적혀 있더라고요. 예,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그 평균적인 거를 일단 봤어요. 뭐 상위 계층, 하위 계층이 아니라 그냥 중간 계층, 일반 소위 약간 서민 계층이죠. 미디언이잖아요. 미디언 mortgage burden. 그러니까 중간 계층의 대출 부담 비율을 얘기한 거고요. principal repayment니까 이제 이게 원금 상환, and interest payment니까 이게 이자.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 상환에 대한 중간 계층의 대출이 느끼고 있는 중간 계층이 가지고 있는 대출에 대한 부담감. or rent burden. 이거는 이제 임대료 내는 거죠. 지금 저는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빗 마켓이니까 사금융 시장.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개인한테 비우는 렌탈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전세나 월세가 대부분 이렇죠. 근데 외국은 그렇진 않고요. 이거죠. and subsidized rent. 이게 보조금을 받는 렌트니까 약간 공공, 다른 나라에 있는 지원금을 받는 렌트나 개인이 개인한테 빌리는 그 렌트, 거기서의 보이고 있는 렌탈 비용에 대한 부담감. as a share of disposable income이니까 disposable, 가처분 소득의 비율 대비해서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이 아니라 굳이 2018년도를 말씀을 드린 거는 2018년도에는 아직 전세 문제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저랑 간과하고 있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국 사회가 여태까지 월세랑 전세 덕분에 얼마나 저렴하게 거주를 해결하고 있었는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 상대적인 거고 내 한 몸 먹고 살기 바쁘잖아요. 그럼 보면은 코리아는 여기 있어요. 코리아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보이세요? 이게 렌트, private and subsidized니까 개인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보조금을 받는 렌트를 다 포함했을 때 한국은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보이시죠? owner with mortgage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기 집에 자가 점유하는 사람인데 보시면 좀 높아지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아요. 이게 보시면 한국이 대출 금리를 어지간히 올려봤자 소용이 없다고 제가 믿는 근거 중에 하나고 월세와 전세가 앞으로 많이 오를 거고 전세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월세가 못 오르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싶은 근거가 이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북유럽,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이죠. 벨지움,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전부 다 선진국의 집값 비싼 데잖아요. 보시면 한국은 렌탈 비용이 굉장히 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엄연히 따지면 우리가 이 생각 우리 맨날 지금 이거 발표하잖아요. 외국에 비하면 한국은 덜 올랐다. 그러면 여태까지 한국이 이 월세랑 전세가 그리고 이제 자기 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거주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왜 이렇게 낮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마침 전세랑 월세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그쵸? 일단은 이 렌탈 비용, 일단은 매물이 없게 만들었잖아요. 어떤 빌려줄 수 있는 집을 줄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세금을 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아주 좋은 찬스인 게 뭔 게 요번에 공부하면 좋은 게 한국이 정부가 이번에 세금, 보유세랑 뭐 종부세랑 취득세랑 양도세 올릴 때 맨날 한 얘기가 뭐예요? OECD, OECD, OECD. 기승전 OECD. OECD에서 취득세가 제일 싸다. OECD에서 양도세가 몇 번째다. 보유세가 OECD에서 몇 번째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 올려야 된다잖아요. 그동안에 절대 얘기해준 게 뭐가 있어요? 한국은 여태까지 이제 거주에 대한 부담 비용이 가장 낮은 아주 살기 좋은 나라였다는 사실을 쏙 빼고 임대주택이랑 어떤 돈을 지원해 주겠다는 말과 함께 세금을 올렸죠. 이게 나중에 보시면 이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고 나중에 지금 거를 보셔야지 눈에 보여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맞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월세도 올라가고 전세를 못 놓게 만들면 전세가 올라가다 없어져서 월세를 올릴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집을 지금이라도 사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에 있는 나라를 쭉 보세요, 여러분. 대충이라도 쭉 훑어보시면은 잘 모르는 나라 있더라면 아는 것만 한번 봐요, 우리.
뭐 보시면은 재팬, 오스트리아, 이거 유럽에 있는 거죠. 이태리, 프랑스, 영국, 뭐 헝가리, 스페인, 캐나다, 뭐 핀란드, 주로 이런 거잖아요. 뭐 저머니, 여기 독일도 있네요. 이런 나라들 공통점이 뭐냐면 여러분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집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냥 월세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월세 사시는 분들은 집을 살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독일만 하더라도 월세입자분들이 집 때문에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은 월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정도로 격차가 크고 월세가 너무 비싸서 내가 한 달 동안 번 돈의 대부분을 월세로 내고 나면 땡이에요. 지금 한국이랑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한 달에 주거비를 100만 원, 150만 원 낸다고 치면은 그쪽 가면은 거의 400에서 500을 내야 돼요. 문제는 몇 배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처분, 남는 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로 모아서 뭘로 집을 사요? 그래서 대출도 받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나라들처럼 나중에 결국 집을 못 사게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그나마 전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놓을 수가 있지만 나중에 되면은 월세가 올라가면서 월세에다 돈을 다 쓰고 남는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게 되는 외국화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선진화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한국에 전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들 클래스죠. 중간 계층이 약간 중산층이 버텨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세제도를 말소시키고 있잖아요. 전세 대출도 이제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 부작용이 더 심할 겁니다. 집값은 이렇게 잡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부디 지금이라도 집을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어차피 이 통계 자료를 쭉 뒤져보시면 많은데 상식이잖아요. 간단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렌탈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monthly payment로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이 있고 집주인이 몰기지를 끼고 살아요. 그럼 대출을 내면서 내 집에 사는 사람이랑 월세를 내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상식적인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내가 대출 내고 집을 사는 집주인 그리고 나는 월세입자인데 둘 중에 주거 부담을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설마 월세입자가 집을 가진 사람보다 더 싸게 살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집을 누가 사요? 집을 누가 사서 누가 월세를 놓습니까? 이렇게는 안 돼요. 집을 누가 사서 전세나 월세를 놓게 하고 싶으면은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것보다 뭐든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은 항상 월세나 전세로 사는 사람이 돈이 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집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이거에만 지금 혈안이 되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집 없이 버티다가는 월세 난민 되게 생겼다니까요. 이건 제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게 아니니까 사란 뜻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부동산 다니시면서 한번 물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또 댓글을 다실 거예요. 우리 동네에 전세가 남아 넘쳐난다. 월세가 남아 넘쳐난다. 그런 말들 믿지 마시고 실제로 내가 지금 새로 살고 있다면 다음 전셋집 구할 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나가서 조사는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만 알아보시고 아 기다려도 되겠다. 집 안 사도 되겠다. 월세 안 올라갈 것 같다. 전세 이제 떨어지겠다 싶으면 그냥 버티면 돼요. 그런데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버텼는데 청약 넣고 그냥 버텼는데 전세가 폭등하고 전세 없어지고 월세가 올라가서 비싼 월세 내기 시작하면은 내 집 마련의 꿈은 점점 더 멀어질 거예요. 왜냐면 집값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한국은 몇 프로예요? 지금 5%도 안 되고 있는데 30%인 나라가 있죠. 핀란드. 핀란드는 여기 표대로만 하면은 느낌은 다르지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 벌면 300만 원 여기 내고 있는 거고 한국은 1,000만 원 벌면 한 2, 30만 원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렇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남는 돈 중에 따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지면 이게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집값을 따지기 이전에 과연 내 주거 환경이 앞으로 안정돼 있는가, 내가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잘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2018년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시장에 나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진짜 여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이게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거고 내려간다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제가 느끼고 있는 시장은 진짜 이거는 절대 내려가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전세난이 터지기 전에 한국이 얼마나 월세와 모기지를 끼고 집을 살더라도 얼마나 부담 없이 잘 살 수 있었던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지금 네 번째 좀 낮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예요? 스웨덴 같은 데예요. 스웨덴. 복지 천국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인 나라들이랑 우리가 비슷한 수준의 뭔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그래서
뭐 집을 사라 마라 이런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뭐 집을 올라간다 내려간다 지금 이 영상에 다루지 않지만 내가 과연 여기서 서바이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인사드리겠습니다.